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에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10년대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임 끝났네요. 조선 총독이라는 키워드도 보이고 조선 총독이 발표한 법령인데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회사령. 회사령은 언제 만들어졌다? 1910년. 따라서 이 문제는 1910년대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1번 군사훈련을 받는 별기군은 1881년 만들어진 신식군대. 이 조선 총독이 지배하는 1910년대와는 전혀 상관없고 2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2번이 정답이네요. 여러분 1910년대 일제는 소위 무단 통치라 해서 헌병경찰을 앞세워 통치했다. 따라서 이때 일반 관리나 교원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근무했다. 2번 정답. 3번 군국기무처에서 일하는 관리.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 1차 개혁 때 중심적인 개혁기구. 4번 홍경래 난에 가담한 광산노동자. 홍경래 난은 언제 일어났다?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세도정치기, 그 중에서도 순조 때 1811년. 5번 신탁통치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 이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네요. 1945년 12월부터 1946년 초까지 격렬하게 일어났던 게 신탁통치 반대 시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해 묻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단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기존의 통감부 대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하여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조선태영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폭력적으로 통치한다. 또한 이 시기 일반 관리 및 학교 교원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령을 선포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해 국유지와 미신고 토지, 문중토지 등을 약탈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불화하였다. 또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언서.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공약 3장도 밑에 보이고 맨 밑에 보니까 김인현 3월 조선민족대표 33인. 결정적인 키워드 힌트 나왔네요. 김인현 3월 민족대표 33인. 따라서 이 선언문이 발표된 민족운동은 3.1운동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3.1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5년 8.15 해방 이후인 1946년도에 설립된다. 2번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기. 제1차 수신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이 그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1880년 제2차 수신사, 1882년 제3차 수신사까지 이 1919년하고는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네. 3번
집강소를 통해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집강소를 통해 폐정개혁을 추진했던 건 그렇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한 건 1960년 4.19 혁명입니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5번이 정답이네요. 이 3.1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확인한 독립운동가들이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3.1운동이네요. 그럼 3.1운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병경찰을 앞세운 10년간의 일제의 무단 통치에도 굴하지 않던 조선민중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되어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던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3.1운동을 시작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지방도시로 확대되고 곧이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다. 일제는 헌병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시위군중에 대해 무차별적인 살상을 자행하고 화성 제암리 학살 같은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유관순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18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판결문 피고 땡땡땡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땡땡땡은 이화학당 생도인데 3월 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서 게임 끝났죠 여러분. 자 보시면 3월 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아하, 이 문제의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3.1운동이네요. 3.1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3.1운동의 영향 옳은 것 찾아라. 1번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였다. 고종이 3.1운동 때문에 강제퇴위를 당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고종의 장례식 날 3.1운동이 일어났고 고종의 강제퇴위는 그렇죠.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꼬투리 삼아서 일제가 고종을 강제퇴위시킨다. 2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는데 3.1운동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이건 1900입니다. 이것은 1880년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면서 조선 책략을 국내로 들어와 유포시켰기 때문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3번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3.1운동 때문에? 아니죠.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고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4번 영운문 자리에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3.1운동 때문에? 아니죠. 이것은 1897년 독립협회가 독립의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그렇죠. 이 3.1운동 때문에 아이구야 10년 동안 총칼로 찍어 눌렀는데 꿈쩍도 안 하네. 야 그러면 통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군 해서 1920년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3.1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2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동포여, 지난 1일의 독립선언에 따라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도록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 맨 끝에 봤더니 김인년 3월이라고 돼 있네요. 김인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불렀다. 따라서 이 민족운동은 3.1운동이네요. 이 문제는 3.1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 영향을 끼쳤다.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 설치된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 2번, 4.13 호원조치의 철폐를 촉구하였다. 아이고, 이건 한참 뒤 얘기네. 1987년 6월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4.13 호원조치가. 이거 철폐하라고 촉구한 게 1987년 6월 항쟁.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한 게 1960년 4.19 혁명. 4번,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 조차를 반대하였다. 누가? 독립협회가. 언제? 1897년에.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고, 정답 5번이네요. 3.1운동 때문에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 방법을 바꾼다. 자, 이 4번 문제도 2번,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3.1운동에 대해 묻고 있네요. 심지어 3번 문제와는 정답 지문까지 똑같습니다. 3.1운동에 대해 정리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2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또 복습.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국내외의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간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중국과 미주 지역 등 해외의 한인동포들 뿐만 아니라 가의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에도 배포되었다. 키워드 좀 볼까요? 상하이 나왔고, 기관지인 독립신문 나왔고, 연통제, 교통국 나왔네요. 따라서 가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장용영은 18세기 조선 후기 개혁군주 정조가 만든 국왕의 친위부대. 1번 틀렸고, 2번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학사 1883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상관이 없고. 3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누가? 고종이. 언제? 1894년 갑오 2차 개혁 때.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어이구, 4번 정답이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4번 정답. 5번 정우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러분, 정우의 선언은 누가 발표하였다? 1920년대 사회주의자 단체에서. 왜? 예, 그렇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신간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신간회와 관련된 게 5번이었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5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5번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묻고 있네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내용은 양이 좀 많아서 앞으로 3번에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각지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연해주에 수립된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 즉 한성에 수립된 한성정부입니다. 이 세 정부가 결국 통합을 이루어 1919년 9월 상하이에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내무부장에 안창호, 경무국장에 김구를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비밀행정조직과 통신조직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고 때로는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해 애국공채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위해 김규식을 대표로 유럽의 파리 위원부를 두었고 이승만을 대표로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를 두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